자,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그 2차 곡선과 도형의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의 아니면 식이 필요해요. 2차 곡선과 일반적인 도형 활용 문제라면, 자, 정의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식을 이용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의를 이용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거의 95% 이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정의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원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뭐예요? 타원의 정의. 타원의 정의. 모르네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고요. 자, 그 거리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장축의 길이와 똑같다.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똑같다. 그래서 이게 장축의 길이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렇게 생기면 장축의 길이는 2a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긴 타원이면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2a가 될 수도 있고 2b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저 2a가 되든 아니면 2b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도형을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초점과 그 다음에 타원 위 점을 연결시켜야 돼요. 자, 이걸 연결을 시켜야지만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9-1번을 보세요. 39-1번을 보시면, 자, 3분의 x제곱 더하기, 자, 2분의 y제곱은 1이다. x가 y보다 더 크니까 일단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고, a의 값이 얼마고? 루트 3이고, b의 값이 루트 2이기 때문에, 자, 초점 C의 좌표도 찾을 수 있죠.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고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C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타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루트 3이고 루트 2가 되면 여기 있는 요 초점은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x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를 지나가고 있어요? 초점 하나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두 개인데 그 초점 두 개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자, 만나는 두 점 PQ와 1,0에 대해서 PQF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그 다음에 여기 PQF. 자, PQF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장축의 길이는 얼마냐면요. 장축의 길이는 요 길이가 장축이죠. 그래서 2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QF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의 합이 얼마라고 했죠? 자, 이 거리의 합,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얼마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그럼 장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3이에요.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2루트 3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삼각형 둘레 길이는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4루트 3이 삼각형 PQF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점을 지나간다라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가 거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41-1번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저 도형 활용에는 정의 아니면 식이 쓰인다고 했는데 식은 살짝 보조적인 수단 정도이고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1과 F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5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5고 요게 4거든요. 초점은 이제 3,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여기에 AF1 요 길이에요. 이게 A, 그 다음에 요게 B. 그 다음에 여기에 C.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F1, F1C. 자, AF1. 자, 요 길이. 그 다음에 F1C, 요 길이. 그 다음에 CF2, 요 길이. 그 다음에 F2B, 자,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요 길이를 찾는 건데, 요 길이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길이와 동일하냐면, 장축의 길이와 동일하죠? 자, 장축의 길이가 지금 얼마죠? 10이에요, 10. 네, 그래서 이거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야, 뭐, 여기가 3,0이 나왔으니까, 2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자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활용하면 너무도 쉽게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2-1번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BC의 길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3이고 AB 길이가 5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 타원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의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분 후에 풀이할게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활용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의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BC를 초점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 4, 5잖아요. 3,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5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초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좌표는 2,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0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해준 요 합이 뭐의 길이가 돼야 된다?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되는데 그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2에 2라고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저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8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A가 4가 나왔고 C가 2가 나왔으니까 B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루트 A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서 그리고 항상 그림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길이가 A인데 항상 이 길이와 같은 게 초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냐면 4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도 얼마란 얘기예요? 이 길이도 4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b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6에서 16의 제곱,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시면 12가 될 거니까 루트 1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b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루트 12가 될 거예요. 자, 루트 12.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얼마다? 항상 오른쪽은 1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타원의 단축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단축의 길이는 어차피 2b죠. 2b. 자, b가 루트 12니까 요 길이가 단축의 길이죠. 그래서 2루트 12가 될 테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루트 3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축의 길이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 이제 오른쪽도 그 제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는 알고 있냐면 삼각 B는 알고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60도라는 아주 특수한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43-1번도 제목에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까 코사인 법칙 쓰지 말고 그거를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어서 오세요. (43-1번) 자, 볼게요. 자, 여기가 루트 6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이면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루트 3이 나오겠죠. 루트 3,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F, 그 다음에 FP, F'가 60도가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위에 뭐 P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몇 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60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60도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요 놈이 얼마냐면 2루트 3이에요.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여기는 요 놈하고요. 여기는 요 놈의 길이를 A와 B라고 놓잖아요. A와 B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장축의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 A 더하기 B가 2루트 6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사실은 도형을 좀 이렇게 크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60도가 돼야 되니까 한 이 정도 돼야 되겠죠? 60도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요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A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2루트 6에서 A를 뺐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호응해 주느라고. 자, 두 개를 더하면 2루트 6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60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수선의 발을 내려야죠. 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가 2루트 6 마이너스 A거든요. 그 요 길이는 얼마하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 얼마하게? 예?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A 아니에요? 맞죠? 예, 2대1 때 루트 3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여기다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3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에 루트 3을 곱한 거야. 그런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 길이는 A에서 얘를 뺀 거니까
2분의 3a에서 마이너스 루트 6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수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직이에요. 그럼 요거 가지고 직각삼각형 가지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동일하다 해서 a 값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꼭 알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그 중학교 3학년 때 물론 중학교 3학년 거의 끝물이라서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시험을 뭐 보는 둥 마는 둥 해서 시험을 봤지만 실제로 삼각비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이 삼각비를 배운 이유는 뭐냐면 이 도형을 웬만하면 삼각비를 가지고 해석을 해라라는 의미로 배운 거예요. 그 삼각비를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잖아요.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60도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의 제곱. 뭐 복잡하긴 하죠. 4분의 9a 제곱. 더하기, 빼기 2ab 하면 3루트 6a가 되죠.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6이 되고요.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해주면 4분의 3a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b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루트 6a.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해주면 18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거의 제곱과 동일해야 되니까 1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랑 더해주면 4분의 12a 제곱이니까 3a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6 루트 6a. 그 다음에 요거랑 더해주면 18이고 24고 이거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신 다음에 얼마냐? 이게 나눠주신 다음에 뭐 근해 공식 써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코사인 법칙을 아는 사람은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는 거고요. 코사인 법칙 모르는 사람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코사인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의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2번은 일단은 그냥 일단은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41-2번 보세요. 41-2번 41-2번을 보시면 F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A, B, C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연결해서는 정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은편 초점을 다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A랑 G를 연결해 주시고 B랑 G를 연결해 주시고 C랑 G를 연결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정의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선생님이 길을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길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정의를 활용할 수 있게 그림을 변형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선생님이 알고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책은 항상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선생님 책은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만 볼 수 있는 잉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봐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올바르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항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41-2번까지 해결을 해주시고 잘 안 되는 거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각자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다 된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프린트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안 되는 거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여기 얼마 나온 거야? 160? 네. 160을 나눠. 오른쪽이 항상 1이 돼야 돼. 나는 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A, B라고 하고 타원의 중심은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럼 타원의 중심은 2,10 아닌가? 타원의 중심. 타원의 중심은 이게 그쵸. 타원의 원래 0,0인데 2만큼 10만큼 이동했으니까 네. 2,10이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A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다 0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X에다 0을 넣었더니 얼마 나오냐? 11, 2, 뭐야? 너무 이게 응? 인수분해 안 되지 않아? 아, 인수분해 안 된다? 22, 12라고 2밖에 없는데 이거 식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근데 여기다 0을 넣어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래? 0을 넣으면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리고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고. 네. 그 요 y의 차이가 밑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차이를 구하는 거야. 이걸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놓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니까 근각의 정원기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오, 그렇지. 응?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면 그릴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 수소의 발을 내는 것 뿐이야. 근데 이게 60도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A를 되고요. 그저 공식을 쓰면 되지.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2가 되겠죠. 그냥 이거를 이걸 넣어서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루트 6 더하기 2거나 루트 6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6 더하기 2가 되거나 그러면 루트 6 더하기 2가 되면 만약 루트 6 더하기 2라고 하면 여기는 2루트 6에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2루트 6에서 얘를 빼준다.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 거니까 4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이 장축의 길이가 얼마인가? 응? 6. 여기를 K라고 놓으면 6-K가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인가? 2루트 5지. 그럼 K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수직이니까. 그럼 K를 구하면 돼. 예? 이게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고 이거 준 거예요. K 6-K. 이거 2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를 요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응?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도 해보세요. 근데 요거는 그 코사인 법칙 아니까 너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한번 해보시죠. 너도 코사인 법칙 아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하세요. 뭐 어떻게? 0,1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y제곱은
x제곱은 4x네. 요게 그지? 그 기울기가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2 m제곱 p. 응. 그래 맞아. p가 얼마야? 1. 그래. 응. 필수. 춘선이 요거고 축이 요거 일선. 자 준선이 x는 4분의 17 이렇게 주어져 있고 축이 y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 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의 식을 찾아야 돼요. 이거 식을 찾아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자. 얘가 축이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초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초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y제곱은 4px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근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냐면 이게 y는 2로 갔기 때문에 초점은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인데 얘가 p, 0 또는 여기가 p, 0이라고 하면 얘는 y제곱은 4px라고 쓰는데 일단 얘를 평행이동을 했어. 축이 y는 2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x축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모르나 y축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얘는 x축으로는 모르고 y축으로는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다. 이 기본에다 놓고 여기는 요게 이 포물선이 접한다고 돼 있잖아. 접선이란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평행이동 하는 데에서 아니 기본에서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 데다가 이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다음에 똑같이 접선을 그린다고 해도 결국 이 직선을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가지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요거를 구해야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n분의 p잖아. 그지? p를 모르죠. 그래서 n분의 p니까 요거분의 p 해주면 마이너스 2p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는데 원래 준선이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p죠.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지금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냐면 p만큼 간 다음에 4분의 17만큼 더 간 거야. 그래서 x축으로 p 더하기 4분의 17만큼 갔으니까 x 대신에 요 직선도 마찬가지로 얘가 평행이동하면 직선도 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 대신에 요걸 갖다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분의 17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이렇게. 근데 이게 누가 됐다는 거야? 얘가 됐다는 거지. p 값을 구할 수가 있죠. p를 구한 다음에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그것만 이렇게 찾으면 돼.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또 보니까 어려운 문제 좀 있네요. 자,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한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포물선의 접선. 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두 개를 배웠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첫 번째, 요거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인데, 요거는 모든 2차 곡선. 자, 다시. 요거는 모든 2차 곡선. 그러니까 포물선뿐만이 아니라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그 다음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원까지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거기다가 평행 이동이 된 것도, 평행 이동 된 2차 곡선도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만능에 가까운 식인데, 기울기를 구해야 할 때 굳이 접점을 막 구해야 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굳이 접점을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야 될 때는 기울기식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y제곱은 이렇게 생기거나, 자, 이렇게 생긴 y제곱은 4px에다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판별식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x제곱은 4py꼴로 되어 있는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건 식이 좀 다르다고 했죠?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 식은 반드시 이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평행 이동되면 안 돼. 자, 평행 이동이 안 된 상태여야 해요. 자, 평행 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만 이 식을 쓸 수가 있지, 평행 이동이 된 식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평행 이동이 안 된 식에다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기본식에다 쓴 다음에 그거를 통째로 평행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꼭지점이 원점에 있었던 여기 y제곱은 4px라고 하는 이 놈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어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서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을 살짝 평행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y 마이너스 n의 전체 제곱은 4p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점이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이 될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울기가 m인 이건 k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다 그러면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키면 돼요. 자, 다시 기본형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얘가 평행 이동된 곳에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형의 접선의 방정식 찾고 그 다음에 걔를 그냥 단순하게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x축으로 n만큼, k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만 시켜주시면 접선의 방정식도 평행 이동이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된 놈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해주셔야 돼요. 기울기를 굳이 쓰고자 한다면, 즉 평행 이동이 안 된 식에다가 기울기식을 굳이 쓰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평행 이동이 된 식에다가
쓰고자 한다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평행이동이 됐든 뭐 2차 곡선, 포물선이 됐든 쌍곡선이 됐든 타원이 됐든 원이 됐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 마음이 편하거든. 얘는 다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x제곱 대신에는 x1, x를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는 y1, y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2x 대신에는 x 더하기 x1을 대입하고 2y 대신에는 y 더하기 y1을 대입한다.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핵심이거든요. 뭐 XY가 곱해져 있는 형태는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계시면, 요것만 외우시면 모든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구하는 걸까, 접점을 구하는 걸까. 접점을 구하는 거라면 얘를 쓰는 거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면 쟤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편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풀리진 않는다는 얘기야. 기울기를 구하는 식에다가 접점식을 쓰더라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기울기를 다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두 과정이 더 추가가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접점을 찾는 걸로 목표를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결론은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살짝 그 마지막에 변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19-2번을 한번 보세요. 19-2번. 지금 질문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19-2번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준선의 방정식이 4분의 17이고 축의 방정식이 y는 2인 포물선이라고 하면, 자, 준선의 방정식이 x는 4분의 17,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y는 2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포물선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초점이 평행 이동이 된 상태라는 거죠. 평행 이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기식을 쓰기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 맞다. y제곱이니까. y제곱은 4px 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의 기본형을 생각해 주는 거야. 기본형을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 p가 있고 x는 마이너스 p의 준선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물선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 놓고 거기에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을 그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 요거의 접선이래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2분의 1이 되는 접선을 그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이 되는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 2분의 1이 되는 접선을 그어주면 얘는 y제곱은 얼마기 때문에 4px이기 때문에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p니까 마이너스 2p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얘가 얘로 가야 되잖아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p 플러스 4분의 17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의 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포물선의 초점에 y좌표가 2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p, 0이었잖아요. 얘가 되려면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가 여기는 요 식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원래 기본형에다 그었던 이 접선의 방정식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러면 x 대신 뭘 넣어야 되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분의 17을 대입하셔야 되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분의 17을 넣으면
17 넣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자,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할 때는 원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지만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 공식을 알기 때문에 공식을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상기를 시켜보면 18페이지로 넘어가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25번, 26번, 27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접점이 주어질 때 28번, 29번, 30번이 있는 거, 29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번하고 31번은 이식을 쓸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울기면 웬만하면 이걸 써주시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접점이면 이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이걸 기울기를 구해야 돼서 기울기만 써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교육과정이 요게 빠져 있었어요. 요걸 없앴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다가 이걸 없앴어요. 없앴는데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로도 다 풀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만 쓰더라도 사실 다 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다시 생겼냐? 이것만 가지고 풀자니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교육과정에 낀 거야. 그래서 자, 요게 필요할 때가 있고 요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30-1번, 30번하고 31번은 사실 전부 다 이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왜냐? 기울기의 합을 구하여라.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기울기가 양인 것을 구하여라. 접선의 방정식이 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1번만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접점의 좌표를 줄 때 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1번을 이걸로 풀었다 하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리신 다음에 마이너스 4,0에서 여기다 접선을 쐈어요. 기본적으로 접선 2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 말고 너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접점. 이 접점을 뭐라고 둔다? x1, y1이라고 두세요. 자, x1, y1이라고 두시면 이게 일단
이 위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이게 1차 식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되는 식이에요. x1은 y1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y제곱이 있기 때문에 y제곱 대신에는 뭘 쓴다? y1, y를 쓴다.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뭘 쓴다? 2x 대신에 얘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을 쓰는 거예요. 2분의 x 더하기 x1을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나가냐면 얘를 지나가잖아요. 얘를 지나가잖아요. 얘를. 자, 얘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0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어보세요. 0 넣어보시고. 그러면 0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x1 이렇게 나오죠. 그럼 x1이 바로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다 4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4를 딱 넣으시면 여기가 4면 y1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2.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당연히. 위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 이렇게 찾아주시고 자, 접점을 찾았으니까 이 기울기 찾을 수 있죠. 얼마만큼 늘어날 때? 8만큼 늘어날 때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2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8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4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접점 좌표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접점 2개를 가지고 접점 2개를 가지고 뭐 여기는 이 꼭지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면 접점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야기가 되죠. 기울기를 찾는 것보다. 접점을 알아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 x1, y1이라고 설정해 주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접점을 이용해서 구할 때가 편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내용은 오늘도 할 거예요. 타원에서도 또 할 얘기이기 때문에 2교시에 바로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정의예요, 정의.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그래서 정의를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타원의 정의. 타원의 정의. 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두 초점 그거.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프린트 오늘 숙제 낼 거거든요. 자, 프린트 안 받은 사람. 프린트. 네, 맞아요. 아까 준 거 받았어요. 맞아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자, 요거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요 복습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가 뭔 소리예요? a제곱은 뭐예요? 요거 맞은편의 제곱. 아, 이거요? 이거의 제곱은 네.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빼기 2bc 코사인 세타. 이두리 네. 코사인 법칙 알지? 코사인 법칙이요. 코사인 법칙 몰라? 일단 다음 주까지 하고 이러면 끝나요. 28일까지요? 아니. 다음 주 그러니까 21일까지 하고 끝나고 2월 달에 다시 시작돼요. 네. 28일 안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형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형이 y제곱은 4px일 거 아니야. 여기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접선을 그어. 그게 뭐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p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지금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냐? 준선이 원래 x는 마이너스 p였어. 근데 얘가 됐잖아. 얘를 x축으로 얼만큼? p 더하기 4분의 17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축의 방정식이 y는 2가 됐으니까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지.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접선도 같이 평행이동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분의 17 마이너스 2p 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된다. 아까 P를 구했어요. 언제? 여기 구했었는데 이거 못 구하는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 p 못 구해요. 이렇게 얘랑 같다라고 놓아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그래. 그럼 됐잖아. P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그게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y제곱은 마이너스 5x.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여기는 4분의 얼마야? 2죠, 2. 3? 3,2만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이걸 정리하면 얘가 나와야지.